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보아즈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동적 계획법이라고도 하는데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는 어떤 알고리즘인지 명확히 다가오지는 않았어요. 근데 나중에 찾아봤는데 이 이름을 지으신 분이 다이나믹, 즉 동적이다라는 개념을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다고 해요. 사실 아직까지 잘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는 않는데 아마도 알고리즘, 즉 답을 구하는 그 기준 순서도가 다이나믹하게 변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정도 생각해 봅니다. 각설하고 바로 문제를 통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어떤 알고리즘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 준비한 문제는 백준 9095번입니다. 1, 2, 3 더하기인데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여기 4라는 어떤 특수한 정수가 주어졌을 때 케이스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정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해당 정수를 1과 2와 3이라는 숫자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총 가지 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.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는 저희가 지금 같이 보는 것처럼 아래 1과 2와 3이라는 세 가지 숫자의 합으로 나타내는 가지수가 총 7가지잖아요. 그래서 답이 7개인 거예요.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구해볼 건데 오른쪽에는 제가 정답 코드를 써놓긴 했는데 여기 써놓은 정답 코드는 사실 뭐 검색만 하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정답 코드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정답 코드를 짜게 됐는지 그 생각의 과정을 여러분께 공개하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그래야 여러분이 새로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, 동적 계획법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것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구나.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를 그 생각의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바로 어떻게 구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쭉 다 썼어요. 그래서 1이라는 거를 숫자 1과 2와 3의 합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? 그것은 1이다. 그래서 한 가지. 2는 1 플러스 1과 2. 그래서 두 가지. 3은 1 플러스 1 플러스 1과 1 플러스 2와 2 플러스 1과 3. 그래서 총 4가지.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써놓았는데 쓰면서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이 쓴 것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제를 푸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풀이 방법인데요.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.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. 반드시 앞의 케이스에서 얻었던 결과값이 뒤의 케이스를 구할 때 활용이 되어져야 해요. 그것이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에요. 아까 처음에 말했던 뭐 동적이다 이런 말이 사실 의미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실제 알고리즘 풀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의 알고리즘이냐면 제가 만약에 5번째 케이스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한다고 쳐봐요. 그랬을 때는 4번째나 혹은 3번째 그 이전에 구했던 케이스의 답이 5번째 케이스에 대한 답을 구할 때 활용이 되어져야 돼요.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그런 알고리즘을 말해요. 그래서 반드시 앞에 내가 구했던 결과값과 뒤에 구했던 결과값이 어떠하게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있느냐.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쓴 것처럼 쓰다 보면 앞에 구했던 결과값이 뒤에 결과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가 쉬워져요. 더 수월해요. 그래서 이게 노하우, 팁이라고 하면 팁일 수 있어요. 사실. 그래서 되게 귀찮고 일일이 쓰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빨리 앞의 결과값이 뒤의 결과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해당 문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1과 2와 3의 합으로 표현하는 가지수 구하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바로 설명드릴게요. 이어서 설명드리면
이런 식으로 3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총 4가지 가지수가 나올 거예요. 4는 예시로 주어진 것처럼 7가지 가지수가 나오고 5는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썼는데 여러분도 한번 쭉 써보세요. 그러면 이제 아시게 될 건데 뭘 아시냐면 규칙이 발견이 되어져요. 이 13이라는 게 나오는데 쭉쭉 6까지, 한 7까지는 제가 손으로 써볼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7까지는 써봤고, 써보면은 뭐가 보이냐면, 이런 식으로 이제 7, 13, 24, 이렇게 쭉쭉 44까지 쓰면요, 뭐가 나오냐면, 이 4부터는요, 사실 이게 참, 어떻게 보면은, 이거 어떻게 알아? 결과적인 거 아니야?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야? 규칙을 알아야지 이게 보이지. 인데, 그 규칙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. 노하우를 동원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. 제가 찾은 규칙은요. 이 4, 네 번째 결과값은요. 7인데 이 7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 자신의 앞에 있는 세 번째 결과값, 두 번째 결과값, 첫 번째 결과값 이 세 가지를 더한 값이에요. 합의 값이 7이더라고요. 그럼 다섯 번째 결과값은 네 번째 결과값, 세 번째 결과값, 두 번째 결과값인 2와 4와 7을 더하면 되겠죠.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고.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결과값은 다섯 번째 결과값인 13과 그리고 네 번째 결과값인 7과 세 번째 결과값인 4를 더하면 24라는 값이 나와요. 그럼 당연히 일곱 번째 결과값도 유추할 수 있겠고 여덟 번째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유추할 수 있겠죠. 아홉 번째 결과값은 제가 설명드릴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거의 다 푸셨어요.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 반절은 푸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겠네요. 이렇게 알고리즘을 구하는 방법을 알았죠. 이 방법이 무엇이냐? n번째 결과를 구할 때는 n-3번째 결과와 n-2번째 결과와 n-1번째 결과를 더하면 된다. 그것이 n번째 결과이다. 라는 규칙을 저희가 발견한 거죠. 그럼 이것이 어떻게 코드로 구현될 수 있느냐? 뭐 파이썬은 사실 구현해 놓으신 게 너무 많고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바스크립트 구현이 잘 없어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이유기도 하니까요. 자바스크립트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. 여기에 나오는 인풋 아웃풋 같은 경우는요. 좀 오늘 이 강의에서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 제가 따로 강의를 찍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집중할 부분은 바로 이 main이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 안에서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num이라는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 num이라는 정수에서 이제 이 정수를 1과 2와 3이라는 숫자의 합으로 표현하는 가지수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이 main이라는 함수인데요. 어떻게 구했냐면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앞서서 자기가 구했던 그 결과값이 그 다음 케이스를 구할 때에 결과값을 구할 때 활용이 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array라는 것을 활용했어요. 사실은 이게 뭐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데 이런 array를 통해서 앞에 결과값들을 저장해 둔 거죠. 왜 저장해 두었냐? 그 다음 케이스의 결과값을 구할 때 이 앞에 결과값들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죠. 어떻게 활용하느냐?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결과값은 1이라는 걸 알고 두 번째 결과값은 2라는 걸 알고 세 번째 결과값은 이거 0 넣은 건 그냥 편의상 인덱스가 0이어서 0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세 번째 결과값은 4라는 것을 아시는데요. 아시는 것처럼 그럼 네 번째 결과값부터 구할 수 있겠죠. 이 네 번째 결과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결과값 그러니까 즉 네 번째에서 3을 뺀 첫 번째 결과값과 그리고 네 번째에서 2를 뺀 두 번째 결과값과 네 번째 바로 앞인 세 번째 결과값을 더한 것이 바로 이 4에 해당하는 결과값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래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서 알았잖아요. 규칙을 찾아냈잖아요. 그러면 그 결과값을요. 다시 이 answers에다가 즉 우리가 저장해 놓은 이 답 결과값 저장소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야 다섯 번째 결과값을 할 때
또 이 네 번째 결과값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. 여섯 번째 결과값을 할 때 또 활용할 수 있고.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커지느냐? 이 이 n, 우리가 받는 정수 n번째 결과값 값이 이 i가 쭉 커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쭉 쌓이잖아요. 여섯 번째 결과값, 일곱 번째 결과값 쭉 쌓여서 만약에 열 번째 결과값까지 쌓이겠죠. 그러면 그때는 인덱스가 10인 어떤 결과값이 나오겠죠. 그 10을 우리가 이 n설들에서 이 n을 받았을 때 우리는 n이라는 정수를 받았지만 그 n이 마치 몇 번째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열 번째 결과값을 우리가 리턴해주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? 저희가 문제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수 n을 받았을 때의 1, 2, 3의 합으로 나타내는 총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이게 사실 조금 저도 처음 풀 때 어떻게 이거를 코드로 구현해야 될지가 또 하나의 난관이었는데요. 그 방법은 이 정수 n을 그냥 정수로 보시면은 사실 코드 구현이 쉽지가 않고요. 이거를 몇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코드로 구현하시는데 더 쉬우실 거예요. 그래서 설명을 이어가면요. 우리가 4라는 이 정수를 받았을 때 그걸 네 번째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앞에 결과값들을 활용해서 네 번째 결과값을 우리가 구하고 푸시를 해서 이 엔서에다 넣은 것을 엔설스의 이 인덱스, 네 번째 인덱스를 통해 접근해서 그 엔설들 중에서 하나를 꺼내와서 리턴해 주는 거죠. 그것으로 메인 함수를 완성한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n번째 숫자를 받았을 때, 정수 n을 받았을 때 그것이 n번째 결과물, 즉 4를 1, 2, 3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. 이 코드를 제가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. 똑같이 해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백주는 제출이 있거든요. 제출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복부 타셔서 여기 아래에 제출하시면은 통과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사실 통과하지 않았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생각의 과정, 그 흐름이 중요하다. 왜냐하면 그걸 흐름을 알아야, 과정을 알아야 나중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알고리즘 문제를 만났을 때, 알고리즘 종류 중 하나인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, 그걸 알 수 있어요. 그 해결 방법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지금 내가 구하려는 해당 결과가 이전에 내가 구했던 결과값들과 연관이 있다. 그 앞에 이전에 구했던 결과값들을 활용해서 지금 결과를 구한다. 바로 이것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하는,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입니다. 이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, 그 예시로 사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 중에서는 이 9095번은 쉬운 편에 속한다고 해요. 이 쉬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결 방식을 습득하시기를 바랄게요. 같이 공부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설명드렸고,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